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5시에 마마샘 인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자기가 세운 기준치에 맞는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성공으로 가는 길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이 세상에는 내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좋은 정보들이 무수히 많은데 내가 안 붙잡아서 내 것이 안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정보를 드릴 때 꽉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역사 이래로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이고 내 소원을 이루는 성공을 하기에도 가장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 멋지고 유쾌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부자 사이토 히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공하는 사람한테는 성공의 에너지 진동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철이든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며 고유의 진동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 인간도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모든 물질을 분해하면 에너지로 바뀝니다. 인간을 에너지로 바꾸면 수소폭탄 3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소폭탄은 원자 핵이 일으킨 핵분열 반응을 한꺼번에 바꿔서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품어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우주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진동수가 떨어지면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만이 자기 에너지 진동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근거리고 즐거우면 에너지 진동이 올라갑니다. 에너지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합니다.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이상한 사람과 엮이게 되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나쁜 사건에 휘말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딘가 다치게 되거나 이성에게 차이기도 합니다. 뜻밖의 일이 발생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잇따르게 됩니다. 부장한테 혼났어 하면서 풀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풀이 죽는 것은 이 사람의 에너지 주파수 진동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 진동수가 높을 때 그 사람의 에너지 기운 아우라가 바깥을 향합니다. 예수님 부처님 그림에는 반드시 머리 뒤로 고리 모양의 빛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우라가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마치 후광이 비추듯 고리 모양의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풀이 죽어 있으면 빛이 안쪽으로 향하고 몸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아우라가 자그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장에게 혼이 나서 풀이 죽어 있다고 합시다. 혹시 주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 하면서 침울해집니다. 문제는 풀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부장이 말했는데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건 풀이 죽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에너지 진동수를 어떻게 끌어올릴까? 성격이 나쁜데도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에너지 진동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매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에너지 진동수가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도 사이토 긴자 마르코는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에너지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는 빠른 것을 타거나 자신의 행동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고속 열차를 타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혹은 업무를 좀 빠른 템포로 합니다. 속도가 빠른 일을 하면 에너지 진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객기와 허세여도 좋으니까 씩씩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 부장한테 혼나서 풀이 죽었지? 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에요. 풀 안 죽었어요. 아닌데 풀 죽었는데 뭘? 그러면
한 단계 도약하려고 잠시 숨 고르는 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풀이 죽었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요 하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인정하면 안 되는가? 우리들이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은 행동의 별이어서 에너지 진동수가 떨어지면 우리들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따라서 집에서 나올 수 없게 되거나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음으로 에너지 진동수가 높습니다. 침울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지요. 물론 저도 풀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복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기복은 있지만 에너지 진동수가 낮을 때조차도 보통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면 자신의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윗사람이 침울하면 모두가 침울해집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예쁘네요 하고 칭찬을 받으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난을 받으면 진동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왠지 싫은 사람이란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 돌아가면 에너지 진동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째서 에너지 진동수가 떨어질까요? 자기 에너지 진동수가 떨어지게 되면 얼만큼 손해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에너지 진동수를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저희 회사 전체 에너지 진동수가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피라미드처럼 윗자리에 있는 에너지 진동수가 떨어지면 그 아랫사람의 진동수가 떨어지고 점장의 진동수가 떨어지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 에너지 진동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은 절대로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도 같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침울해하면 안 됩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상담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재하는 모임에서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래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암이에요.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중병이 걸려서 괴로운 심정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에너지 진동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돈도 들 테고 간병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에너지 진동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가족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에너지 진동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얼마 전 딸이 수험생이라 신경이 곤두서 있어 괴롭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중대한 시험이라고 하면 고교 입시, 대학 입시와 취직 시험 3차례 정도입니다. 딸의 신경이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중요한 점은 당신이 덩달아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의 문제는 딸 자신의 문제입니다. 가족 모두가 그 문제에 이끌려 에너지 진동을 떨어뜨리면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성공과 에너지 진동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종종 주최하는 연회에서 시끌벅적 큰 소리를 내는 이유는 커다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 에너지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멋을 내면 에너지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올라갑니다. 왜 모두 모여서 연애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모두가 함께 에너지 진동수를 올리기 위함이지요. 이런 사실을 알면 제가 에너지 진동수를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안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동수를 높이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에너지 진동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거려? 라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말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에너지를 떨어뜨린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선생님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그 말에 풀이 죽어 지낸 사람은 나입니다. 손해보는 쪽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호감받는 성공한 사람은 에너지 진동수를 활용합니다. 저는 중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졸이니까 하고 주눅이 들어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반대로 빨리 사회로 진출해서 이득을 보았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정반대로 바꿔야 합니다. 보통 영어 성적이 나쁘면 나는 영어를 못한다고 여기게 되지요. 하지만 저는 영어를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진동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진동수를 높이면 그때부터 진정한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호감받는 성공한 사람의 비결은 에너지 진동수를 높여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식당을 운영할 경우 자신의 가게를 꼭 가봐야 할 맛집으로 만들면 근처뿐 아니라 전철을 타고 멀리서부터 손님이 오게 됩니다. 내 가치는 높이지 않고 비싸게 팔고자 하는 생각은 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차 교차로에서 이쪽도 멈추고 저쪽도 멈췄다고 합시다. 그때 친절한 사람은 먼저 가세요 하고 손짓을 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하고 공손하게 권유를 하지요. 개를 내쫓는 듯한 손짓은 하지 않습니다. 어서 가세요 하고 정중하게 손짓하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도 기뻐합니다. 멋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사에서 5시까지 해야 할 일을 항상 5시 10분 전까지 끝내도록 아침부터 속도를 내어 일을 하면 에너지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10분 일찍 끝낸 뒤에 상사에게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다른 일 할 거 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동료에게 내가 도와줄 일 없어?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진동수가 올라갈 뿐 아니라 멋진 사람도 되는 것이지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남편이 항상 강압적이고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도 그런 성격이어서 그 두 사람 때문에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째 이어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고 상담을 해왔는데 답변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볍게 넘기는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고 별 탈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좀 더 편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내일부터 상대가 뭐라 하든 홀가분하게 가볍게 들으세요. 울음을 터트리며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했습니다. 남편과 할아버지가 변하기를 바라고 변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게 산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가볍게 들어야 합니다. 상대 말 때문에 내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나만 괴롭습니다. 누구와 접촉을 하더라도 내 에너지 진동수를 절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잠시 내면화의 상처라는 것을 언급해 보겠는데요. 내면화의 상처라는 것이 무의식에 형성되는 이유도 아이가 주어진 상황, 환경을 보고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프로그램이 깔리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가볍게 받아들이면 상처로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 평생 괴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 방식대로 상대 말과 행동을 보고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는 패턴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인연을 맺은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또 내 삶은 지금 짓는 카르마 영향을 받아서 미래에도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상대를 볼 때 받아들이는 내 방식이 어떠한지를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절대 상대방 때문에 내 에너지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새 프로그램으로 내 무의식에 깔아버리고 산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누구랑 함께 살더라도 상처받기보다는 에너지 안 떨어뜨리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토리 씨의 이야기 하나를 인용해 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매력 있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칭찬하면 멋져 보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는 데는 10원도 들지 않습니다. 에너지 진동수를 올릴 때도 10원도 들지 않죠. 성공을 한다는 사람들이 종종 모험만 한다든가 적중했다 혹은 빗나갔다라며 도박처럼 생각하는데 성공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원도 안 들이고 자신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매력 있는 곳에 모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죠. 하늘은 멋지게 되고자 하는 인간을 항상 돕습니다. 이렇게 사이토 히토리 씨가 말을 했는데요. 열매처럼 익어야 먹을 수 있듯이 만사는 무르익어야 일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돼야 하는데 이루어지는 때는 무르익는 때는
바로 에너지 진동이 높아져서 그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진 이 땅의 모든 부자들에게 이렇게 사이토 히토리처럼 살다 가준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 종교계 그 어떤 훌륭한 지도자보다 이 땅에 와서 살아준 게 감사한 정말로 멋진 사업가,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인류 에너지 진동을 얼마나 크게 높여준 사람인지 이 땅의 부자들이 사이토 히토리의 삶처럼 멋지게 살아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올릴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의 에너지 떨어뜨리는 사람은 악업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나도 또 그렇게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높일 수 있는지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침울해져 있을 때, 우울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는 빨리 알아차려서 내 에너지 진동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나만의 고유한 방법,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실감나게 경험을 한 사실은 에너지 진동이 떨어지면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게 되고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생기고 정말 저도 에너지 진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저만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항상 에너지를 높이고 유지하는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좋은 정보를 접했을 때 꽉 붙잡아서 이게 나한테 온 작은 빛이구나. 빛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꽉 붙잡아서 내 안에 간직하고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우울해질 때마다 내 에너지 진동이 떨어졌다는 것이 감지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내 자신의 에너지 진동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노하우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